이제 저희 마을기록학교도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 수강하시는 분들 요구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반 이후로 가면서는 특히나 구술 작업 중심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고 여러분들의 과제도 구술 작업으로 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발표하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발표하시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따가 준비된 거는 듣기로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오늘은 이제 다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술에 대한 사례도 보여드리고 마을 기록에 대한 사례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우선 지금 잠깐 나와서 이 앞에서 책을 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지금 7가지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보신 것처럼 그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해서 책을 낸 사례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무거워서 요것만 갖고 왔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서울 역사 편찬원이라고 지금 기구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울시사편찬위원회라는 곳에서 서울 사람이 겪은 해방과 전쟁. 그래서 이제 해방과 전쟁 45년부터 50년 그 어간의 일들이 기억날 정도의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그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일부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냈고요. 이게 지금 3권인 걸로 보면 이제 앞뒤로 시리즈로 쭉 나왔었던 적이 있죠. 한 3, 4년 전에 요 작업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이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거를 모아서 이렇게 주제로 책을 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거는 그 정선에 가면 이분은 제가 기회 되면 꼭 이렇게 홍보해 드리고 싶은데 한백역이라고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그 탄광 지역의 한백역이라고 정선군 안에 있는 데인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폐교가 된 초등학교 터가 있어요. 거기를 아리랑 박물관이라고 일구셔갖고 사제를 털어서 아리랑 박물관과 아리랑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그 진용선 소장님이 계신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60년대 초반생인가? 그러신데 아리랑자만 붙은 거는 다 모으세요. 이거는 개인이 모으신 게 순수하게 수집하신 게 수만 건에 이르고요.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그 외 저기 유흥가 거리에서 아리랑 나이트클럽 이런 명함을 하나 받으셔도 갖고 가세요. 아리랑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랑만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그런 노고가 많이 알려지고 해서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초빙해서 말씀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아리랑을 인터뷰하러 다니신 결과를 편집해서 책으로 내신 아주 귀한 이런 저작도 있고요. 이거는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역대 대통령 관련 인물들 이야기만 쭉 들어서 지금 여기는 최규하 대통령 편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보좌진으로 일했던 분, 최규하 대통령 시절에 뭐 임기는 짧지만 그때 관료를 하셨던 분, 그리고 대통령 되시기 전에 외무장관, 총리 이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최규하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목소리를 모아서 책으로 낸 이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한 특정 인물에 관한 거라면 또 이런 거는 부마 민주항쟁 왜 1979년 11.6 직전에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아주 거센 그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위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만 모아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사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주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아까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인물 관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거는 한 분의 이야기만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아마 얼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지금 돌아가셨을걸요. 장민호 선생이라고 원로 배우 계세요. 사진이 사진 이렇게 앞면 사진 지금 제가 잘 못 찾게 한 손이라 이따가 나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냥 이분 그러실 거예요. 24년생이시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극단 초창기 때 활동하셨던
장민호 선생님의 말씀만 쭉 들어서 요 한 권이 장민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구술 자료를 바로 책으로 만든 요런 거고요. 아까 부마항쟁처럼 이거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구술사를 읽는 한국전쟁. 그래서 한국전쟁을 거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도 한국전쟁을 기억한다라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 국회의장을 지내신 이만섭 의장님 경우에는 이건 자서전이에요. 유형으로 하면 자서전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 자료를 거의 원고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구술 자료의 입장에서 보면 가공이 많이 된 거죠. 자서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엿한 자서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인물사, 또 한 개인에 대한 여러 사람의 목소리, 또 특정 주제에 대한 거, 특정 지역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들이 내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하는 구술 자료, 책이라는 형태만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마을기록학교에서 인터뷰한 자료들은 한번 모아보면 어떤 그 자료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누구라도 보고 싶게끔 책으로 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뭐 제가 점점 약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 학기가 끝나더라도 인터뷰를 마무리해서 꼭 내주시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원래 학교가 이러면 안 되잖아. 학기 중에 숙제 다 걷고 안 낸 사람들 혼내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안 나오시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안 나오면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꼭 마음 잡수신 것, 또 시작하신 것 끝을 보시기 바라고, 그 자료는 꼭 모아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나 동창회 동문회 있잖아요. 우리도 학기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동문 모임 이렇게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고, 시민소통 담당관실에 지난주에 우리 박명일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바라는 거는 그 동호인 모임처럼 우리 동문회가 계속되면서 기록은 기록대로, 또 우리의 관계는 관계대로, 그리고 좀 더 성장을 해서 좀 어떤 형태를 가진 모임으로, 제일 좋은 거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좀 정형화된 그런 그 성장된 모습을 제일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렇진 않더라도 동문 모임을 좀 계속 동호인 모임처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권장해드리고, 모임의 장소라든지 어떤 편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박물관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모임을 하시거나 뭔가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할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 자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책 종류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가면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뭐 라디오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웹툰이라고 그러죠. 요즘 만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책 종류만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또 한번 보시면서 하고 계신 인터뷰하고도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술만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마을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는,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갔을 때 제일 그럴 때 이제 제일 쉽게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남의 사례를 보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례만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구술 말고도 시흥과 관련된, 또 여러분들의 터전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은 조금 조직적 상황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의 공무원들을 갑자기 충원하는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 업무가 꽉 차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이 일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업무만을 전담할 위탁 팀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민간 단체면서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형태로 경기도에서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센터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생겨서 올해 5월에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업무로 보면 서울은 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그야말로 마을 활동을 활성화하는 거라면,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 기업, 마을 경제까지도, 그래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야말로 마을 기업 활성화 업무까지도 더 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30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범위가 넓잖아요. 지역적 범위가. 그래서 본부는 의정부에 두고 수원에 남부 사무소를 두고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 규모도 4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조직을 두고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뭐 홈페이지도 좋고 또 저 시에서 발행한 어떤 정보지도 좋고 해서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전혜선 책임관께서 연구 공모 이렇게 올려주신 적도 있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마을을 지원하는 일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 두고 있는 마을 기록하고도 다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의욕을 갖고도 하는데 일정하게 지원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렇더라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또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거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 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생긴 해에는 우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새로운 마을 활성화 조직이 생겼으니까, 위탁 운영되는 거라도 그 조직이 하는 일을 어떻게 잘 기록으로 남길까, 이게 이제 한 덩어리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마을들에서 여러분들이 막 부대끼면서 또 웃으면서 울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마을 활동들을 어떻게 남길 건가, 이게 이제 또 한 덩어리 큰 고민거리고, 그래서 그 두 영역을 어떻게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첫 해에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해에는 자, 좋다, 그러면 마을별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해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그게 한 2013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른바 무슨 마을 공동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서울의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가 줄잡아 한 200~3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200~300개를 어떻게 다 지원해요. 그렇게 하면 경기도도 그에 못지 않아요. 더 많으면 많았지. 오다가 저기 통계를 보니까 서울 인구가 이제 한 1000만 된다고 하고, 1000만 정도 된다고 하고, 경기도 인구가 12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200~3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정도 되면 한 50%,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50%가 경기 서울에 몰려 사는데, 여기에 공동체가 뭐 몇 개다 몇백 개다 그거 뭐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물론 그 공동체 지향하는 움직임이 최근 한 1~20년 안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여튼간 그렇게 크고 작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주민 모임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시 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자발적인 움직임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원하려고는 마음 먹고 있다. 오히려 마을에서 그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게 이제 전제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수백 개 된다니 그 마을을 서울에서 어떻게 다 지원할 수도 없고 다 기록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그런 마을을 몇 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의 기록을 관리하는 거를 돕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시되는 6개의 마을은 그 2013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6개 마을을 지범 사업을 해보자 해서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미보다도 그 지역에서는 어떤 기록들을 다뤘나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로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성미산 마을이잖아요. 성미산 마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여튼 성미산 마을 안에는 여러 소모임들도 있고 크고 작은 공동체들도 있고 또 그 서울에 그나마 조그만 성미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안전한 계획 없이 환경 파괴적으로 개발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가서 개발업체하고 싸움 아닌 싸움도 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공동의 기억도 있고 크고 작은 소모임도 있고 이제 이런 마을 특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대안학교도 하나 만들어서 대안학교가 12년 과정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성미산 학교는 학력 인정 안 되는 대안학교라 12년 과정인데 그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쯤이 된 거예요. 그때가 2013년이. 그래서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활동과 규모가 큰 지역 중에 하나로 성미산 마을의 기록을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 마을에 특별히 성미산 마을 기록에 관심을 두고 수년간 모아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로 사진만을 그렇게 모아오셨는데 이 외장하드라고 그러죠. 굉장히 용량 큰 그 하드를 제 기억으로 그때 3개인가를 빼곡하게 동네 10수년의 사진만 계속 모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가 이때 만나기 몇 년 전부터 이 우리 마을의 자료를 어떻게 할까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고 주변에다가도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그랬던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마을 일 열심히 하시는 위성남이라는 분인데 여튼 그분께 성미산 기록을 그렇게 사진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서 요번 참에 저희하고 한번 관리를 잘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좀 이렇게 이미 힘이 많이 빠져 있으신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느라고 했는데 이거 보라고 이 외장하드 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나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 안에 계속 쌓여만 가고 요즘엔 겁나서 못 찍는다고. 그러니까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동안 헌신적으로 자료를 모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녀분들을 아까 언급한 성미산 학교를 보내고 있었어 갖고 성미산 학교가 성미산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모습이니까 성미산 학교 기록만 좀 올해는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학교 기록은 뭐 어떻게 되겠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첫 졸업생이 나오기도 하고 그 성미산 학교가 도시 안에 대안학교로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런 좀 특별한 부분부터 해서 관리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마을은 그 안에 있는 대안학교 기록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릉마을은 전에 소개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그냥 자발적인 소모임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정릉의 이야기들만 좀 모아보자 해서 주로 할머니라고 하긴 좀 뭐하죠. 60대 이상의 여성분들로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정릉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서 동네에서 전시를 한번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그 전해에. 근데 반응이 그렇게 좋았대요. 사진을 이렇게 이젤이라고 그러죠. 그림 이렇게 세워놓는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이젤에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거기 서갖고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여기 누구네 집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즐겁게 얘기들을 하면서 웃고 뭐 옛날 기억 떠올리고 그래서 반응이 좋아갖고 그 정릉이라는 곳에 가면 그 내부 순환이라고 고가도로가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밑에가 정릉마을 진입로 정도가 되거든요. 그 고가도로에 큰 그 천을 내려서 스크린처럼 해놓고 저쪽에서 프로젝터를 쏴갖고 사진을 슬라이드처럼 이제 저녁 때는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이젤에 있던 조그만 사진을 보는 거랑 큰 그 벽면에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신기해하면서 며칠 길에다 전시하기로 한 걸 또 연장을 한 거예요. 며칠. 그래서 동네가 아주 그냥 이야기꽃이 피고 그러는데 한 중년의 신사가 내가 악기를 좀 다루는데 여기서 악기를 해도 괜찮겠냐. 그 사진 전시되고 있는 데서 그분이 오셔갖고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생각지도 못해 조금만 그냥 사진 전시 그냥 그 자신들의 활동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판이 점점 커진 거죠. 그러던 터에 이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시범마을 몇 군데 하고 기록 관리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진을 또 여기는 정리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2해 시범 사업을 하던 해에 정릉마을은 정릉이라는 곳에서 예전 그 버스 체계로 1번 버스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정릉이라는 동네가 1번 버스 출발 지역이니까 시내 버스에 얽힌 사진들만 우리 모아보자. 근데 그게 사진에서 끝인 게 아니고요. 뭐 옛날 회수권 버스 토큰 또 기사님들이나 안내양 분들 유니폼 이렇게 점점 그 범위가 넓혀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릉마을은 자신들이 모은 그 자료들을 나중에 전시할 때 버스를 한 대 빌려다가 영화 그 스튜디오라고 그러나요? 세트장 거기서 빌려오는데 80년대 버스는 80만 원이고요. 70년대 버스는 100만 원이래. 하루 빌리는데. 그래서 20만 원 아끼려고 80년대 버스를 빌려서 아예 운전은 안 되는 버스를 빌려서 놓고 그 안에다가 사진 전시하고 예전에 운전 기사 하셨던 어르신 모셔서 직접 말씀으로 옛날 얘기 듣고 그리고 그 사진 모으신 분들이 60 넘으신 어머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안내양 복장하고 이제 타라 내려라 해주시고 아주 재밌게 전시를 했어요. 그런 식의 자기 동네에 사진을 모으는 거. 근데 또 사진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까지도 모으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여기는 잘못하면 욕하게 되는데 도봉산마을은 잘못 선정했어요. 어떤 분이 여기서 내가 도봉산마을 활동가인데 우리 마을에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전태일 열사라고 기억하시죠? 그 전태일 열사가 동대문으로 이주하기 전에 쌍문동에 거주하셨는데 그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갖고 일정한 거처를 넉넉하게 구하지 못하시던 그런 이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쌍문동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사셨대요. 요즘 그 1988 드라마 하는 거 있죠. 거기 동네 배경이 쌍문동이던데.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그 더 전 얘기죠. 60년대, 70년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쌍문동 마을을 기억하는 분들과 사진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서 우리는 이 쌍문동에 대한 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언뜻 듣기에 또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정이 됐네요. 근데 딱 한 번 그 말씀하시고 이분 그 다음 계속 안 나오고 나중에 봤더니 이분 거기 살지도 않고 뭐 꼭 이렇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뭐 바쁘시고 의욕만 있고 잘 안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을들 다 모아서 전시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게 스티로폼에 사진 몇 장 붙여서 사진만 보내고 끝까지 얼굴을 안 비치셔갖고 그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의미대로만 했었으면 또 어떤 새로운 면을 봤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의도가 뭐였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결과도 그렇게 썩 말씀드릴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양천구 목삼동이라고 그러면 저도 몰랐어요. 서울 살면서도. 목동 그러면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로 요즘은 상징이 되니까 그런가 그랬는데 목동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 안 된 구 목동 지역이 있죠. 그 목삼동은 그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을 활동을 하시던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던데 여성분인데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지역사회에다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외된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좀 깨닫고 이제 뭘 제도적 차원의 복지보다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씀이나마 잘 남겨갖고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크게 교훈이 될 것 같다 이런 자각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어른들 목소리만 내가 듣겠다 이러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혼자서 여러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듣고 그걸 기록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게 혼자 힘으로 되실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팀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마을 기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어떤 개인이 뭐 성과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동료들을 넓혀내는 일 아니겠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번 해본다고 그러고 가시더니 하여튼 계속 늘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대여섯 분 되셨고 그 중에 한 분 특이한 기억은 요즘에는 점점 사진관이 없어지죠. 사진들을 누구나 손쉽게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이진 않아도 이렇게 찍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관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 동네에는 이제 남성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도 될 텐데 그 표현이 잘 안 나오네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남성 어르신 7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사진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분은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도 아주 능숙하게 다루세요. 지금도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옛날에는 수동 카메라만 갖고 작업을 하셨겠지만 그런 어르신을 어떻게 잘 설득을 했는지 이분이 무료로 영상을 찍어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그 스튜디오도 있는 분이 계속 여기 와서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어요. 해서 그 인터뷰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개 시범마을 함께 전시할 때 한쪽에선 영상도 틀고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벽에다가 어떤 분 사진하고 주요한 말씀 이렇게 글씨로 해서 적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천구 목삼동은 이런 동네구나. 우리가 목동 그러면은 그렇게 삐까뻔쩍하는 아파트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원거주 지역도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새로움을 알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노원마을은 여기 속된 말 어떻게 보면 정감 있기도 하고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만한 우리 도시 서민들이 빼곡히 이제 모여서 살던 그 동네 이름으로 백사마을, 녹천마을, 뭐 희망촌 이런 마을들이 노원구에는 있었는데 그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이 마을들도 곧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하고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곧 없어질 우리 마을을 예쁜 사진으로 남기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남기기로 했어요. 이제 없어지는 마을을 다양한 눈높이로 사진을 찍으니까 그거 참 의미 있겠다 해서 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이 6개 마을이 모여서 전시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전시는 노원구청 1층 로비에서 한 번 더 했는데 사진전을 그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 노원구 주민들이 와서 보고 감동을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막 이제 곧 이 마을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실제로 서서 눈물 뚝뚝 흘리는 할아버지서부터 우리 집에 가면 이런 사진 더 많어. 내가 갖고 올게. 그리고 갖고 와서 기증하시는 분. 그러니까 노원구청 1층 전시실이 그냥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갑자기 마을 사랑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원구 주민들에게 공감과 어떤 감동을 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이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참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공동체들 뭐 해서 그때 제가 듣기로 한 50개 모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 뭐 생협 무슨 모임 뭐 공부 모임 뭐 동호인 활동 다 해서.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그 해에 10년째 맞이하는 마을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숫자로 10년이니까 그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우리의 축제를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자. 이제 처음에 포부는 이랬어요. 근데 마을 축제라는 게 항상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해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한 대여섯 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 50팀이 될 때까지 얼마나 변화도 많고 이주도 많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도 잘 없을 뿐더러 그때 자료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그때 자료를 어디 가서 수집해야 될지 누굴 만나봐야 될지 이게 마땅치 않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가 좋다 그러면 10년 차 올해 것만 한번 잘 모아보자. 올해도 50개 모임이나 모여갖고 서로 회의하면서 행사를 하나 하는 거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고 뭘 만들었고 결과는 어땠고 올해 것만 잘 해보고 올해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중요한 자료들아 이게 나올 테니까 거기서 교훈을 삼아서 그걸로 역순으로 가자. 9회 거 찾아다니고 8회 거 찾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거냐. 올해 자료를 누가 찍고 만들고 수집하고 할 거냐. 마침 이때에 서울시에서 그 시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세 50 이상의 이제 지금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 관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기록 프로그램을 들으신 이제 뭐 50 이상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60 다 넘으신 여성 한 분과 남성 세 분. 남성분들은 거의 70 되셨어요.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마을 기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럼 부탁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거죠.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매일매일 취재한 거 블로그에 올리고 그 네 분이 모두 다 컴퓨터를 그렇게 원활하게 사용하신 건 아니고요. 그 남자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이 유독 그렇게 컴퓨터를 잘 쓰셨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사진 찍는 정도 그 다음에 글씨로 써서 이제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다 정도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남기시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거는 그렇게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동네를 기록하면서 어르신들이 동네를 또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새로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들이 야 나는 놀랬다. 우리 은평구의 이 젊은 세대들이 참 자랑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50개 단체가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얘네들 끝까지 이러려나 그랬더니 끝까지 그러더래요. 그리고 거기 불광천이라고 이제 천변에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서 축제를 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축제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우리 동네 맡겨도 되겠다. 얘네들이라고는 안 그러죠. 우리 이제 이 아래 세대들한테 우리 동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주 자랑을 하시면서 이제 나와서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래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들면 항상 젊은 사람들은 불안스럽게 마련이고 뭔가 못마땅하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른들의 또 특징이자 장점이고 근데 그렇게 만나서 그런 좋은 감정을 나눴다니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취재한 거를 목록화를 해야 되는데 목록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보통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그걸 많이 쓰는데 어르신들이 그거 입력 작업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가 시간을 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을 때 이분들이 또 생각을 한 게 저기 우리 관내에 무슨 실업계 학교 컴퓨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이걸 좀 맡기고 그 학생들한테는 봉사 점수 이렇게 주게 하면 좋지. 그 아이디어를 그 어르신들이 내는 거예요. 참 그런 결과만 들으면 그냥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언뜻 생각을 못 해내는 일인데
그래서 이 마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라는 게 참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나이 고하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심 있는 만큼 아이디어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봤었는데, 여튼 이제 그분들이 쭉 취재한 자료, 기록한 자료 이런 것들이 은평마을 축제의 10주년 축제의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됐고요. 그 뒤에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체계적으로 되는지. 근데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계속 해나갈 자원이 참 없어요. 그 어른들한테 계속 의지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후배 세대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 칭찬을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지만, 또 이제 그분들 말씀 중에 하나 찡하게 남는 게, 그게 축제니까 이 봄부터 좀 더운 시절에 다니시면서 한 건데 몇 달 동안 이런 얘기 하긴 좀 뭐하지만 재밌어서 한 거기도 하고 의미 있어서 한 거기도 한데, 내 돈 써가면서 하자니까 좀 그렇더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날 다니면서 음료수 한 잔 먹을래도 그렇고 밥 한 번 먹어도 그렇고 그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뭐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막 좀 찡하게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니까 더 죄송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랬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임의 조직, 뭔가 법적 책임이나 구속력이 없는 조직에서 의지만을 갖고 기록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헌신성과 이런 의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 상황이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뭔가 이런 재정적 뒷받침이 있다?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상적인 거며, 그런 재원은 도대체 어떻게 쓰여져야 되나? 그걸 인건비로 쓸 수도 없고, 뭐에만 특정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한동안은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특히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치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순서는 없이 성미산, 정릉, 또 양천구 목삼동, 또 노원, 그다음 도봉산, 그리고 여기 은평까지 이렇게 6개 마을을 지번마을로 해서 취합된 자료들을 마을에서도 한 번씩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아갖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한 번 전시를 하고, 이럼으로써 주위 분들하고 좀 이렇게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모아내는 거 독려도 하고, 그리고 마을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고 의미가 있다, 이런 것도 홍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좀 이렇게 더 파급력 있게 잘 발전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때가 제일 이렇게 파고가 높았고, 이제 다시 각 마을들에서 알아서 취합하고 정리하는 이런 좀 잠잠한 시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북적북적되고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이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뭔가 그럴 계기가 생기면 훨씬 더 활성화된 모습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제목만 말씀드리는 게,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저런 제목으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우리 시흥 아카데미와 비슷하게 남부 북부 나눠서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6강씩, 거기는 6강씩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 마을에서는 뭘 할까?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이런 자료, 이런 논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네 마을 말고 좀 더 있었는데, 준비 막 하시다가 우리는 올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스스로 포기하시는 곳이 몇 군데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포기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 나눠본 것도 성과고, 내년엔 어떻게 하자, 내년 계획 세운 것도 성과고, 그렇게 안고 계세요. 그렇지만 올해 이제 하려고 하는 데들은 지금 막 준비를
마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착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첫 발을 디딘 그런 마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소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 마을들을 2회 내지 3회씩 방문하면서 명칭이 컨설팅이라고 돼 있던데 이제 가서 논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기로 해서 앞으로 직접 다녀볼 예정이고 기회가 되면 여기 이야기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동두천은 서울 경기 북부 지역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 소요산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는 전통적으로 미군 부대가 있어서 우리 현대사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죠. 뭐 기지촌 이래서 그 매매춘과 관련된 우울한 그런 공간으로도 소개되기도 하고 분당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어두운 면이 소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산 여러 주민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답답하고 말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하려고 그러는 건 걸산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미군 부대 안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부대를 관통해서 가야 되니까 출입증은 기본이고 통행 금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삶을 수십 년 사신 분들이 아직 거기 한 200명 정도 더 컸던 지역인데 미군 부대도 축소되고 그러면서 200분 정도가 지금 살아 계신데요. 그래서 그 대체로 다 연세가 높으시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주민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뭔가 뭐 체계적이랄까 기록화하는 방법 이런 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우선 귀로 듣는 거. 그래서 가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휴대전화로 녹음 정도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야 기왕 우리가 시작한 거 좀 더 잘 해보자. 기록으로 잘 남기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꼼꼼히 짜서 이번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고 이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주민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3분 정도가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뭐 회원은 여러 분 계시던데 이렇게 대표격 되시는 남자 1분, 아니 남자 2분, 여자 1분, 나이 한 40대 되시는 이런 그 지역 주민 3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안산의 어떤 마을인데 제가 그 마을 이름을 잊어버려갖고 이제 안산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는 한 10여 년, 한 30대 이렇게 이제 젊은 층들이 신혼층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아이들 공동 육아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소모임들도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 가게 되면 이제 방과 후 교실도 하고 이렇게 아기자기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동네인데 그 아직 개발 안 된 주택가하고도 같이 이렇게 뭔가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제 이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뭐 발표회라든지 뭐 체육대회라든지는 크고 작은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50명에서 100명 뭐 그게 적다고는 할 수 없죠. 동네에서 50명, 100명 모이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런 그 행사들을 많이 해왔대요. 근데 그 행사들을 규모 있게 남겨놓질 못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쭉 해서 이걸로 다큐멘터리를 찍어 보시겠다라는 목표로 하시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것도 물론 기록이긴 하지만 배경과 과정과 결과를 잘 남기려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결과로서는 참 이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봐도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각색도 들어가고 연출도 들어가고 결과만 남으니까 왜 이들은 여기 모였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찍히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고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대로 찍되 그 과정도 간략하게 예를 들면 뭐 회의록을 남긴다든지 회의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조그만 수고로 배경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에도 여기 안양도 넓은 동네인데 제가 그 마을 이름을 잊어버려서 여기 안양만 써놨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도 한 4, 5인 되는 분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마을 신문 만들어 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마을 신문이라는 게 무슨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중앙일간지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하고 동네 얘기만 순수하게 그리고 편들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만 계속 누적해보자. 그래서 뭔가 발언권을 가지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소식지, 그냥 기록지로서의 마을신문을 계속 누적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홈페이지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종이로 발행되는 신문을 홈페이지에도 계속 축적해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분들 걱정하는 거는 재원이에요, 재원. 다른 거보다도 신문이라는 게 어쨌든 돈이 들잖아요. 특히나 출력물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재원이, 그다음에 신문은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생명이잖아요. 월간지 해놓고 3달에 한 번 나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 달에 2번 냈다, 뭐 3달에 한 번 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를 우려를 많이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걱정이고, 그것만 겪어낼 수 있다면 한 페이지짜리를 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봐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팀이 있고요. 고양시는 이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재밌는 게, 이렇게 활동력이 왕성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그래갖고 막 하시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율한 거예요. 수위를 낮췄어요. 우리 요것만 하자. 올해 처음에 이것만 하자 해서 한 게, 동네 이름이 뭐였대? 동네 이름이 뭐, 또 까먹었는데. 고양시, 화정행신고 사이 정도 여기인데 뭐 이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동네 이름이에요. 무슨 뭐. 근데 은행나무가 300년 넘은 게 있대요. 근데 그 동네에서 그 은행나무는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 은행나무래, 특별히. 그래갖고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만 모으자, 이번에는. 그래서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만 모아보자. 그래서 그거는 꼭 우리가 이번에 신경 많이 썼던 어떤 구술 인터뷰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야기 채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은행나무에 얽힌 뭐 재밌거나 슬프거나 애잔한 일화가 있는 분들 수소문해서 뭐 어떤 거예요? 뭐예요? 진짜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시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모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직 계획 없고 일단 모아볼 거래요. 모아보면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냐. 근데 언뜻 들으면은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 같지만 기록을 모으는 걸로는 그게 맞기도 맞아요. 뭐를 하려고 모으면 그 무엇밖에 못해요. 이거는 제가 좀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백서를 내기로 하고 자료를 모은다. 백서만 내고 끝이에요. 사진첩 하나 만들기로 하고 모으면 사진첩 내고 끝. 근데 일단 뭐가 됐든 모아보자. 아까 아리랑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됐든 시흥에 관한 건 모아보자. 염전에 관한 건 모아보자. 공단에 관한 건 모아보자. 하여튼 주제가 됐든 지역이 됐든 뭘 하나 선정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 모아보자 하면 그걸 갖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거나 모으면 그것만 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뭐가 돼도 되겠지. 무책임한 발언 같지만 기록에서는 있을 수 있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모아보십시오. 무조건 많이 모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소개한 대로 경기, 서울 다 포함해서 무슨 마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수백 개 중에 10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퍼센트로 하면 그거 뭐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무궁무진한 거리들이 우리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 거리들은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 지금도 충분히들 잘 하고 계신 마을도 계시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으신 게 하면 돼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허락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런 애착을 갖고 한번 모아볼래. 그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따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거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기왕 이렇게 모였으면 그렇게 모으신 거를 어디선가 흡수해줄, 보관해줄 곳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지금 컨테이너 박물관으로 시작하는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칭 시흥박물관, 여기서 쭉쭉 안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어서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열정을 갖고 모았는데 어디다 놓을 줄을 몰라서 내가 짊어지고 있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흥은 그런 준비가 지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시흥에 길이 기록이 남을 거예요. 사실 이 마을 기록학회라면 시흥시에 대한 기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시흥시에 관한 기록 책은 많이 봤어요. 이 번역원서된 것까지 잘 읽어봤는데 너무 자세히 잘 돼 있고 제가 더 그 이상 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흥시에 대한 기록은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온돌이라는 그 학교 교실이 있는데, 그 온돌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온돌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저 정도 나이 62세 정도 되는데, 이걸 성함은 곽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이 사람은 저 경남 창원에 살고 있고, 사무실은 이제 그 온돌 만드는 사무실은 그 진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천에 어저께 우연히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온돌을 왜 배우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은퇴 후에 산행을 하다 보니까는 시골 노인네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 시골 노인이 그 가게에서 이제 같이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 노인네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노인이 그 추운 겨울날 보일러 시설이 됐는데도 냉방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보일러를 사용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자녀들이 보일러를 놔줬어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온도를 놔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온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온도를 배운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6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온도를 배운 기간.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을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활동 사항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돌이 필요한 데를 놔준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특히 그 중국 저 양질에 가서 고아공이나 양용원에도 가서 온돌을 놔준 경험이 2차례나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람은 사실 자기가 은퇴하고서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온돌을 배우면서 이제 그 시간도 빨리 가고,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그 자원봉사 그 정신이 자기가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생의 희망을 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 온돌, 우리 한국 온돌에 대한 그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뭐 선경이라든지 부채꼴이라든지 뭐 원탁은 뭐 마물령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그 설치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자기가 아직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 자기가 온도를 공부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았다고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이 이제 앞으로의 후대 양식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저 역시 이제 온도를 배울 적에 이게 온돌이라는 게 이게 국제 온돌 학회가 있답니다. 이제 그 회장님한테 뵀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중국에서 북경 교수가 있답니다. 온돌, 한국 온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온돌을 배웠는데
아직도 자기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쌓고 공부를 더 많이 한 다음에 후배 양성 생각해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이름과 어디에서 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름이 정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다 보니까 나라도 분위기가 좋고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에는 처음에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한참 가족 살리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뭐 좀 하자고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같이 조금 뭐 장사 같은 한국에서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사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같이 투자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와서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한국에서 제일 힘든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뭐라는지 이해가 못하니까 양쪽에도 답답하고 저도 신경 많이 섞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 그러냐면은 일은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못하니까 그 시간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예,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항상 너무 착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오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제일 먼저는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다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해가 못해도 자기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또 마음도 급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나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저희 신랑한테 말을 하면 지금 10몇 년을 살았어도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그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도 그거는 좀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우리 시흥 씨를 아마도 좀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처음에 변화된 것이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허허벌판이었다 저한테 말을 해주거든요. 가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여기 땅값은 똥값이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살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비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저한테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체계적으로 더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숙제였잖아요. 네. 질문지 목록 해서 그 누구 선생님 올려놓은 걸 이제 카피 해가지고 저희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과 같이 조절해서 했는데요. 네, 하여간 하고 나서는 조금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분도 굉장히 친밀감 있는 분인데 갑자기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영상을. 그분도 대답을 그냥 편안하게 못하시고 이걸 의식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분이 당황하시니까 저도 당황해서 이걸로 했다가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과 상관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분이신데도 동문서답하고 막 다른 길로 막 가는 거를 말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바뀔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오기 전에 했었거든요. 우선은 네 했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이분은 지역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정왕 본동에 살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18년, 19년째 걔네들이 유아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가면 그 아이들이 어떤 생활 환경의 어떤 그런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또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8년 동안 그 지역에서 관련된 아동 청소년 관련된 복지 일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선은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정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진행됩니다. 오늘 구슬해 주실 분은 정경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이고 장소는 큰순내의 나사랑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연탐자는 백재현이고 촬영자는 이성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실 텐데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요? 네. 시흥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 또는 교육, 그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환경적 변화, 또 교육적 변화 또는 지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인터뷰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7분 31초 정도 됐고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하면 정말 이렇게 막 흥분하시고 당당하게 막 말씀하시는데 이 계속 영상이 자기 이야기를 제가 또 이렇게 질문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보고 하여간 굉장히 당황을 하셨어요. 우선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태어나신 곳은 사실은 인환상 자락 치마 바위 있는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동복지 쪽에 누가 이 일을 할 거니까 한 달만 도와달라고 해서 이분이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봤더니 도움을 요청해 주셨던 그분의 상황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사람 중에 아동을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교회에서 이제 마음만 갖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고 가야 되는데 한 달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왕본동에 이제 아이들을 봤는데 거기서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부모이거나 아니면 조선 가정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부모가 계셔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3살 친구가 이제 4살 친구가 졸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학교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학교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또 다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아동센터 개소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인원수하고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연계가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알아봐갖고 그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교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 갈 연령쯤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이제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단순히 우리 기관에 오는 아이들을 돌보겠다 생각했던 게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사실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이 아이의
이 뭐 결식의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행동의 문제들이 사실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마 18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연계에서 잘 교육해서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교육복지 관련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게 맞다. 그리고 내 아이는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이 시흥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이렇게 배움 공동체, 교육 공동체, 경제적인 기반이 어려워도 문화 소외적으로 어려운 기반이 있어도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이 지역 열악한 지역이나 환경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넘어서서 이제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끝입니다. 자, 저희가 그 마을 학교 그 구술 기록학교 구술 인터뷰 시흥시 아카데미 각자의 어떤 그런 과제물로서 저희는 오이도 팀이 한 팀이 돼서 그 우리 박경흥 선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본 면담은 오이도 유적에 대하여 듣고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술해 주실 분은 박경훈 선장님이시고요. 2015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오늘 수요일 오이도 문화센터 내 회의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참여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반갑고요. 매일매일 바쁘셔서 생업에 바쁘셔서 배에 계셔야 되는 시간에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그 팀원들이 또 살막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도의 역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도 더 많이 알고 싶은 취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영 선장님께서는 오이도에서 출생 성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마을 배경과 그 경제 활동 및 생업 활동은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60년대까지는 70년대 초까지는 힘들었죠. 그때는 저희들이 물품을 먹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공단이 조성돼서 그때 이제 경제 활동이 좀 낮은 거죠. 그때 당시에 오이도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거죠. 90년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조개를 잡든가 생선을 잡든가 이런 판로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뭐 안녕하십니까. 오이도에서 왔습니다. 오이도 방실이에요. 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죠? 원래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 마을기록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살막 동아리 팀이라고 저희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혼자서 이렇게 구술 기록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한번 하자 해서 매일 바다에 나가시기 때문에 참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일부러 또 수요일날 돈 안 버시고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외의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뭐 시화호에 대한 내용, 포구가 발달되지 않고 갯벌이 발달이 안 돼서 조개 종류를 잡았다고 하셨고요. 그때 당시 오이도 쪽은 배어업은 20여 가구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조개 종류는 설죽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죽이 잡혔대요.
그때는 동죽을 이제 마을 사람들의 소득원으로 했는데 깐 동죽은 수도권에 짬뽕 재료로 들어갔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죽 대신 홍합으로 쓰고 있다 그러죠? 근데 오히려 짜장면 집이 서너 개가 또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에 택지 개발 초기 목적과 조건 어떠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요. 수공과 총괄적 지휘 관계로 마찰이 좀 있었는데 애초 목적은 시야를 메꿔서 담수화시킴으로써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을 갖게 되었는데 바닷물이 오염되고 농사를 못 지게 되니까 수자원 측에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가 공단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뭐 비싼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데모도 하게 되고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슷한 게 이제 이주된 동네는 보무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작이 이렇게까지 이주가 될 줄은 몰랐다는 어르신들의 또한 말씀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예. 또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이때 마무리가? 저희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수하고 우리 한방동아리 총무님이신 김명숙님께서 녹취문을 작성을 다 해서 이렇게 다 타이핑해서 뽑았습니다. 오이도를 저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전에 있는 연반장님을 인터뷰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술자는 김연수님이고요. 소래염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계시는 연부로 현 시흥갯골 생태공원의 염전 반장님이십니다. 면담자는 송은희이고 함께 참여하신 분은 김재중 선생님과 허정희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면담 진행 과정은 제가 10월 7일에 만나서 구술 허락을 받았고 13일에는 약간의 뭔가 물어보려면 제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상에 관한 걸 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일에 갔더니 염전 그날 체험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부 어르신들 체험하시는 거 구경하면서 또 쉬고 계실 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질문지 작성할 거리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은 10월 20일 오후에 했고요. 갯골 생태공원 연부 사무실에서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지, 가족관계, 연부일을 시작한 시기, 연부의 하루 일과 계절별 중요한 일, 소래염전의 구성, 천일염 생산 과정, 염전 반장의 날씨 예측 이해 등 그리고 폐염전 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등등 제가 그 질문지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면담 후기로는 구술자의 독특한 발음이 있었지만 막힘없이 편안하게 잘 구술하여 주셨고요. 이분이 그리고 74세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지가 황해도 어디 번지수까지 기억하고 계실 만큼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염전에 관한 사전 공부를 하였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질문을 깊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 장비를 가져갔는데 또 이걸 이제 새 걸 가져가다 보니까 그걸 눌렀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같이 참여하여 주신 분들이 다행히도 녹음을 하여서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녹취문 작성 후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사후 면담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면담이라 사전 준비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녹음이나 녹화 장비나 질문지, 시간 배정 등에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는 녹음으로 했고요. 중간에 생각이 나서 제가 손으로 들고 영상을 일부분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9번, 10번 마지막에 해당되는 질문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지금은 그 갯골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그 해수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거 아니고 시에서 생각한 거니까 네. 아마 그 지리역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네. 우리 보고 물어봐도 하라고 그런다고. 왜냐면 우리 저 동네 가도 옛날에는
짠물이 나와서 예. 이 설거지물이나 이런 거는 먹지 못하고 딴 데다 또 파서 먹었거든. 갯벌 근처에는 그렇게 짠물이 거의 나는 처음에서 좀 살아봤으니까 이 물이 짠 게 나오고 단물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 이 백령도나 대충도 같은 데 가면은 물 들어왔을 때는 바다지만은 물 쓰고 나면은 물을 다 퍼내고 나서 아침에는 그 물이 달아. 좋다고 여기. 약수나 마찬가지. 그러면 그 문 닫기 전에도 그렇게 땅 파가지고 해수 이용한 적은 없죠? 없지. 그냥 문 닫은 이후에 예, 여기서 예, 생태공원 이용도 생기면서부터 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연반장님도 계시고 예전에 소래 염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염전 문화를 후세한테도 널리 이렇게 좀 알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젊은 연부도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배울 사람이 또 없어요. 근데 시에서는 저는 이렇게 그런 인력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양성이라는 게 예. 내가 얼른 맞지가 않아. 여기 누가 하루 종일 때 끝에 가서 일하면 지금은 이러니까 낫지 한여름에는 때 끝에 가서 일하는 거거든. 예. 그 때 끝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누가 젊은 사람들이 되고 싶었고 안 해. 또 요새는 이제 문화 기능장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기술도 젊은 사람한테 해주고. 근데 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쉴 시간이 없잖아. 이건 계속 염도 조절 보러 다니셔야 되고. 책임을 맡게 되면 예. 쉬는 시간이 별로야. 지금 휴일도 없으세요? 휴일. 있는데 예. 그거 있었다더니 뭐 직검이 나와서 이제 옛날에는 6일 근무제를 해갖고 하루 쉬고 그랬지. 소금 딸리고 그럴 때는 와서 쉰다고 해도 한 바퀴 둘러가고 그랬더라고. 왜냐면 마음이 안 놓이니까. 네. 근데 직검들은 사람들이 오래됐으니까 쟤들 다 하니까 근데 책임은 안 맡으려고. 지금은 그 갯골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네,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그 체험 과정을 선생님들 제가 질문지 작성할 때 한 사진을 몇 장 넣었어요. 이게 지금 오후 시간에 소금을 이제 거들 시간입니다. 하얗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준비들 하고 계십니다. 장비들을 수레랑 장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대파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소금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소금을 수레에 담고 계시고 여기서 이렇게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연보 어르신들 네 분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분이 바로 김연순 선생님이시고 잠깐 소금을 모아둔 거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소금이 앉아서 이런저런 뭐 질문거리들을 제가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빠지면 소금을 담습니다. 그래서 소금 창고로 이동을 하고 이게 빠진 타일에 바로 또 소금물을 또 이제 내오십니다. 이렇게 내오시고 둘러보시면서 소금이 다 지금 수확을 했고 이렇게 또 물꼬를 막으십니다. 이렇게 약간 논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험이 끝난 염전입니다. 근데 이 끝난 염전에서도 타일을 이렇게 한 번씩 밀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걸 곰배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곰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이건 염전에 핀 갯개미치입니다. 네, 제가 이게 멋진 10월의 어느 날 염전 모습인데요. 네,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구슬하는 시간보다 이 컴퓨터 붙들고 있는 시간이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작업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 가지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온돌 하시는 분이나 또 그 아이들 돌봄 활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거나 이런 분들 인터뷰하는 것도 우리들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공동 작업을 하신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늘 자주 뵐 수 있는 분은 길게 시간 갖지 말고 한 질문씩 한 파일씩 계속 음성 파일 축적해가지고 몇 년 하세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얼추 뵈니까 오늘 수업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나와서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졸업식이에요. 수료식. 그래서 뭐 과정이 어땠거나 또 마무리 자리니까 주변에 오늘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데 주변에 분들 동료하셔서 다 함께 나오셔갖고 같이 그동안 10번 만남을 서로 회고하고 격려하고 이후에 좋은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